자, 지난 시간에 그 트랜지스터, 모스펫,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구조의 이 모스 플레이너 타입이라 그럽니다. 평판 형태의 이제 모스펫 구조에서는 이런 보는 것처럼 소스 쪽에 N 플러스 P 기판에 N 플러스 도핑되어 있는 소스 전극이 있고 이 밑에 채널이 있고 채널의 길이가 랭스가 충분히 긴 소자인 경우에 길이 짧아지는 효과 의해서 전류 전압 특성이 전류가 늘어나는 겉보기에 저항이 있는 것처럼 어, 이 컨스턴트 커런트 소스가 아니라 그 무한대의 그 미분 저항이 아니라 유한한 미분 저항을 가진 효과를 이 랭스가 짧아지는 효과로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차지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항상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메탈에 쌓인 차지나 그다음에 QSS 프라임 요 그 옥사이드 픽스 차지나 혹은 채널에 생기는 인터페이스에 생기는 인버전 차지나 그리고 스페이스 차지 이렇게 네 가지로 보통 표현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넌 아이디얼 이펙트로 채널 랭스가 짧아지면서 전류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과 그리고 이제 완벽히 그 인버전 되는 그런 스레숄드 포인트, 인버전된 차지하고 스페이스 차지 합이 0이 되는 그 스레숄드 영역에 그 보다 밑에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서브 스레숄드 컨덕션이라 그래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스위치가 확실히 오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게이트 전압을 껐다 켰다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기에 스레셜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를 좀 넓게 확실히 켰다 껐다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서버 스레셜 컨덕션은 오늘 하겠지만 소자가 랭스가 줄어들면서 이 서버 스레셜 컨덕션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전압을 그만큼 확실히 떨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효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차지 입장에서 모빌리티가 이제 이 전압에 따라서 일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길이에 따라서 바뀌는 요 게이트 랭스에 따라서도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도 이 채널을 흐르는 전자의 모빌리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빌리티가 게이트 전압에 따라 달라짐으로 해서 우리가 일정하다 놓고 놨던 식 자체가 다르게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소자내를 흘러가는 전자의 속도도 사실 무한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뮤 곱하기 E가 속도인데요. 이 드리프트 velocity가 일렉트릭 필드에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뮤가 이제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전기장이 커지면 무조건 속도 빨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이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스캐터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속도 자체가 올라가면 모빌리티가 줄어드는 효과로 인해서 속도가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거로 생각하면 되냐면 하늘에서 이 비가 떨어질 때 빗물이 떨어질 때 우리 종단 속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중력 가속도가 mg라 그랬을 때 원래는 더 계속 빨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에다 g 곱하기 t로 해서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하늘에서 내는 빗물은 내려오다가 항상 같은 속도로 종단 속도로 그다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속도가 세츄레이션 된다. 전자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모스펫을 스케일링 다운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상한 현상들이 생겨서 그런 이상한 현상들을 이제 잘 이해를 해서 이 속도가 우리가 이 랭스를 줄여주면 이 컬어 프리퀀시가 늘어나면서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굉장히 좋아진다 그랬었죠. 그죠? 그런 우리가 장점을 따기 위해서 이 랭스를 줄여주는 효과를 할 때 그 생기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좀 줄여주는 그런 역량에 대해서도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이 커먼 게이트, 뭐 커먼 베이스 이런 BJT하고 그다음 모스펫에서 회로적인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 오늘도 약간 회로적인 설명이 조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배우도록 하고 오늘 그 강의에서는 조금 내용은 긴데 시간은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면서 해야 될 텐데요. 35분 51초라 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조금만 하면요. 이게 설명 더 길죠, 그죠? 설명 더 긴데 그냥 정성적인 설명이 많기 때문입니다. 모스펫을 스케일링을 한다 그랬을 때 이에 따라 여러 현상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여러 현상이 생기는데 제가 말로 한번 쭉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더 들어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면 전체 큰 그림 하에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스펫을 채널 길이를 줄여주면 컬러 프리퀀시가 늘어난다 그랬습니다. L 제곱분의 1로 늘어난다 그랬죠. 그죠? 컬러 프리퀀시가 증가해서 주파수 오전성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컬러 프리퀀시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주파수 오전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어떤 원하는 신호를 보내고자 했을 때 여러 파형은 푸리어 시리즈로 표현되기 때문에 많은 주파수의 하모닉 웨이브로 만들어서 어떤 파형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이 프리퀀시까지 다 커버가 되면 파형이 펄스 파드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컬러 프리퀀시가 증가해주는 걸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그럼 주파수 오전성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집적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작아지게 되니까 집적도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반도체 공학에서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 TSMC라는 그 대만의 회사에서 이런 채널을 짧게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 좋구나. 그럼 사람들이 집중도 높이고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이거를 짧게 만들고 싶어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트랜지스터 동작이 작게 했을 때도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케일링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우리 모스펫의 특성을 우리가 유도한다 그랬을 때 항상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가정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를 일정하게 만들어주면서 이제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을 줄여준다는 얘기는 내가 걸어준 전압이 V라 그랬을 때 길이를 L을 나눠준 효과이기 때문에 결국 전기장이란 것은 전압 나누기 길이 디멘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 디멘전 줄여준다는 얘기는 전압도 줄여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그 동작을 들어보면 다 길을 줄여서 랭스를 뭐 이만큼 줄이고 그럼 위스도 이만큼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줄여주는 스케일이 되면 그럼 파워도 줄고 그 다음에 전류도 줄고 다 주는데 내가 디자인한 만큼 줄어들지 않는 게 스레셜드 전압이나 공핍층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속에 도핑 농도가 10의 26성, 10의 16성이다 이런 도핑 농도에 따라서 스퀘어 루트로 한다든지 내가 리니어하게 설계를 하고 싶은데 공핍층 두께는 여러분 기억하듯이 루트 n분의 1이죠. 그죠? 그러니까 도핑을 많이 했을 때 두께가 짧아지는 효과가 루트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하학적으로 리니어하게 한다 그러더라도 공핍층의 두께는 이게 이제 리니어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채널을 작게 만들어주면 다른 건 다 리니어하게 줄었는데 공핍층은 이게 옆에 거 이렇게 걸쳐서 같이 스케일링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공핍층이 채널적으로 침투함에 따라서 이제 게이트가 조절해야 되는 이제 영역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턴온, 우리가 스페이스 차지 영역으로 해서 턴온 되는 영역을 인버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차지, 채널의 스페이스 차지가 같은 영역의 스레셜드라고 해서 더 더했는 게 0이 되는 지점이 스레셜드라고 그랬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스페이스 차지 부분이 벌크 차지라고 생각해서 되는데 옆에 공핍층이 들어오게 되면 이 채널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채널에 의해서 이제 컨트롤되는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스레셜드 이동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널 폭이 그리고 채널 폭이 줄어들 때에는 채널 옆에 또 하나의 그 차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이제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결국은 반대편에 어떤 차지가 있느냐 벌크 차지가 줄어든다 알고 봤더니 옆에 엣지 부분에 차지가 더 생긴다에 따라서 각각 다 스레셜드가 또 이동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레셜드는 내가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게이트를 얼마나 걸어주면 되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면서 전기장을 일정하게 만들어 좋은 치 있긴 하지만 VT라든가 서버 스레셜드 컨덕션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전압을 스케일링 그 전압도 스케일링 할 때 이제 같이 스케일링 돼야 되지만 앞서 얘기했던 서버 스레셜드 컨덕션이나 확실히 턴 오프를 시켜주기 위해서 얘를 무작정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기장은 약간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우리 소자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일정하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 소자를 이제
스케일링하고 전압도 줄여주고 하는데 일렉트릭 필드를 완벽히 일자에 못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게이트 인슐레이터 내에 전기장이 증가하거나 혹은 그 드레인과 바디 사이의 전기장이 증가해서 그 역전압이 증가해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소자가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추가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소자 자체가 파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의 전류가 흘러가는 현상을 우리가 여기에 이제 P 채널에 N 플러스 N 플러스가 소스 드레인 쪽에 전극에다 생각해 보면 이거는 NPN 트랜지스터가 옆에 딱 붙어가지고 얘가 없던 것이 원래 전류 흐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 트랜지스터 턴온 되는 효과로 생각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다운이 스냅백 브레이크다운이라는 것도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채널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이 디퓨전 정션 뎁스라고 해서 이제 그 디퓨전에 의해서 이제 디플리션 레이어 요게 오버랩이 되거든요. 그럼 채널이 열려서 전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펀치 스루라는 게 또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스 드레인 쪽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게 채널 랭스 짧아질 때 여기에 이제 드레인 전압에 의해서 터널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류가 급격히 또 증가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걸 딥을 그래서 드레인 인듀스 베리얼 로우를 그러는데 이제 이런 보면서 동영상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압축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식을 보여주기만 하고 유도 과정이 없는 부분 식도 원래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전체 식을 이해하기보다 식도 이해하지만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이런 먼저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스펫을 이제 요즘 집적회로 얘기한다 그랬을 때 스케일링 다운, 그러니까 채널 랭스를 줄여 적으면서 점점점 이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그러거든요. 0.13 마이크로메타 공정, 또 무슨 공정, 무슨 공정, 0.50 나노 공정 이렇게 해서 5 나노 공정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그 공정의 하나의 그 패키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면서 그 모스펫의 스케일링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하고 이게 35분짜리잖아요, 그죠? 35분짜리라서 그래도 45분 하면 지금부터 45분, 55분, 55분에 보면 한 5분 정도 그 여유가 있는 거니까 9시 55분에 이 온라인에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 예, 괜찮겠습니까? 예, 9시 55분에 보도록 하고 시간은 5분 정도 되니까 중간중간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메모를 해놨다가 다시 또 보도록 합시다. 그럼 9시 55분에 여기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실리콘 기판을 상상해 봅시다. 실리콘 기판을 상상해서 그게 이제 P형 기판이 있는 거죠. 제가 이거를 웹에서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음, 실리콘 웨이퍼 돼 있는데 이제 실리콘 웨이퍼 이미지가 많이 보이죠, 그죠? 자, 이렇게 실리콘의 인곳이라 그러는데 그 실리콘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지구상에 그 가장 많이 존재하는 재료 두 번째인 거죠. 여러분 산소가 제일 산소 그 지표상에 존재하는 산소, 규소 할 때 그 실리콘이 바로 규소입니다. 그 돌을 녹여서 이렇게 그 인곳으로 만들어 놓고 얘를 단결정으로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을 써서 결정 구조가 큰 덩어리에서도 규칙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싱글 크리스탈 큰 덩어리입니다. 인곳입니다. 요거를 얇게 잘라서 만든 게 이런 실리콘 웨이퍼인데요. 그 LG 실트론 그런 데가 이제 그 실리콘 웨이퍼를 이제 만드는 부분이 주력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실리콘 웨이퍼를 첫 출발 약간 도핑을 해서 우리가 열 확산이라는 그 불순물을 넣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열 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불순물이 골고루 섞여서 P형 도핑이 되어 있는 그런 기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기판을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서 같은 회로를 쭉 꾸면서 하나를 잘라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칩이 이렇게 포인트마다 굉장히 웨이퍼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한 공정에서 어, 불량품이 줄어들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큰 웨이퍼에 한꺼번에 많이 만들 수 있는 상태로 보통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반도체 프로세스 공학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정한 간격에 그 만들게 되고 이렇게 이제 위치별로 이제 그 특성이 많이 달라져서 이제 이거를 만들었을 때 불량품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들을 줄여주고 그 측정하고 하기 때문에 요즘 데이터 사이언스가 이런 그 굉장히 많은 그 소재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 시대가 왔죠. 자, 이거를 이제 단면을 보고 수직으로 만든 게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인데, 여러분 보는 것처럼 요 게이트를 걸어줘서 전기장을 걸어주면 여기에 흘러가는 전자의 채널이 형성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직접 회로가 되기 위해서 위에서 그림을 그려주고 위에서 도핑을 하기 위해서 이온들을 이렇게 날려주는 이런 그 이렇게 가속을 시켜서 이온을 보내주는 이런 체제가 바로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은 이온을 어, 이온화된 이온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장을 가속시켜서 마스크, 섀도우 마스크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리소그라피를 통해서 원하는 부분에만 이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진성이 커서 원하는 위치마다 이렇게 여기는 도핑, 여기는 적게 도핑하고 저기는 많이 도핑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요 그 어떤 블락킹 레이어가 있냐 없냐 뭐 그런 게 따라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전기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옥사이드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얇게 해주면 같은 전압을 걸어줘도 전기장이 세진다. 전기장이 세짐이 컸다 껐다가 확실해지는 거죠. 대신에 여기 이제 그 전기장이 많이 전기장을 많이 걸어주면 얘가 원래 전류가 흘러가지 말아야 되는데 얘가 이 강한 전기장에 의해서 원자가 이온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여 버리면 그 자체가 파괴가 일어납니다. 절연 파괴라 그래서 번개가 치는 것도 바로 이런 절연 파괴인데 절연체를 통해서 실제 움직이지 말아야 될 이온들이 그 전기장에 의해서 움직여서 전자에 의한 전류가 아니라 이온에 의한 전류. 그 이온들이 또 움직이다 보면 그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와 홀에 쌍이 만들어져서 그 어, 요 데미지를 또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전류가 또 흐르게 되고 그래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크기를 줄여가면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실제 디자인에서 의해서 할 수 있는 것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디퓨전에 의해서 이 영역이 생기는 칼같이 딱 끝나지 않고 칼같이 이렇게 딱딱 끝나지 않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그 어떤 바운더리가 생기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저런 그 바운더리가 생길 때 제가 요 곳곳 내용에서 이렇게 바운더리가 생기는데 바운더리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되는 거하고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거하고 보면 같은 n 플러스 p라 하더라도 n 플러스 p라 하더라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되어 있는 것과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것 사이에는 뾰족한 할수록 전자가 잘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터널링이죠, 일종의 배려가 낮아지는 효과이기도 하고 이거를 우리가 필드 이미션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전기장에 의해서 강한 요 날카로울수록 그 전기장이 집중되어서 거기에 전자가 튀어나오기 쉽게 되어 있고 피레침이 바로 그렇게 해서 옆으로 지나가는 번개가 강한 전기장이 있는 피레침 주위에 끌려서 이래 들어오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이 소자에서도 이게 작아지게 되면 날카로운 것들이 이제 소자 특성을 나쁘게 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리키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이 필드를 이제 컨스턴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쭉 이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 보면서
하나하나 흐름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가서 끝나고 나서 여기 차이점은 도핑은 역수로 해야 되는구나. 길이를 짧게 한다는 것 자체가 도핑은 늘려주는 겁니다. 늘려주는 거고 다 줄여주다 보면 이 스레숄드 전압하고 그 다음에 디플리션 레이어 공핍층의 두께 자체가 이제 비선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공핍층 디퓨전 랭스하고 요 그 작은 숏 랭스에 대한 그 FET의 게이트에 의한 컨트롤 정도가 원래 이상적인 네모 반듯한 것에서 점점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해서 내가 컨트롤 해야 되는 차지가 원래 것보다 사다리 꼴 모양이 줄었으니까 요게 이제 좀 덜 걸어도 전압을 좀 덜 걸어도 얘가 켰다 껐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스레숄드가 마이너스로 간다 하는 것이 숏 채널 효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차지가 지나갈 때 게이트를 할 때 칼같이 이렇게 이상적으로 이렇게 직육면체였는데 요 깊이 방향에 있어서는 이 디플리션, 요 디퓨전에 의해서 이런 그 모양이 바뀌었는데 옆에 삐져나온 것들이 생겨서 결국 게이트에서 컨트롤 해야 되는 게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상적인 것에서 좀 더 는 효과를 반영해서 델타 VT가 양의 방향으로 흐른다, 양의 방향으로 증가한다. 좀 더 전압을 걸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게이트를 할 때 짧을 때는 이게 이제 모양이 컨트롤이 줄어들었으니까 스레숄드를 좀 덜 걸어도 되는구나 마이너스. 자, 옆에 삐져나온 것들이 있으면 이거를 좀 더 많이 걸어야지 줄여줄 수 있으니까 결국 V 스레숄드는 플러스 이런 효과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우리가 고려하는 켰다 껐다 할 때 뭔가 차지를 컴펜세이션 하는 그 전압이 늘어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를 먼저 여러분 생각해서 식보다도 그걸 생각해서 스레숄드 이동 양으로 가겠다, 음으로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기 바랍니다. 수식 자체는 잃어버려도 어떤 그 컨셉 면에서 기억을 좀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일링 다운 되면서 이제 브레이크다운 현상이 좀 더 중요해지죠. 왜냐하면 전압이 이제 똑같이 줄어들 수 없으니까 이 게이트 인슐레이터나 줄어들었을 때 브레이크다운이 인슐레이터를 통해서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우리가 역방향으로 드레인과 바디, 소스 바디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전류가 역방향이 드레인 전압이 커지면 여기에 대략 25V P 연기판을 3912 16성 per 세제곱센티미터로 했을 때 이제 요 P와 N 플러스 사이에 25V 정도 걸어주면 여기에 역방향의 아발란시 브레이크다운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전류가 흐르는데 그래서 이런 그 아발란시 브레이크다운에 의해서 생기는 전류를 그러니까 이제 25V 하이 볼티지, 하이 파워 소자인 경우, 그러니까 높은 전압의 반도체를 플레이너 타입의 소자로 만들었을 때 이제 이런 전류가 생김으로써 이런 보는 것처럼 등가 회로가 이렇게 되어서 채널이 요약하면 FET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하나의 BJT가 더 생겨서 커런트 바이패스가 형성이 되는 모델로 좀 바꿔서 얘기한 겁니다. 이 모양 자체가 갑작스럽게 전류가 흘러서 이걸 이제 스냅백 브레이크 서로 피드백이 있는 겁니다. 피드백이 있어서 이제 전류가 지금 얘가 꺼지면 또 줄어들 거고요. 또 켜지면 전류가 또 팍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간에 켜졌다 꺼졌다 능력에서 이렇게 우리가 네거티브 디퍼런셜 리지스턴스를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 동영상에서는 이제 소자 작아지다 보니까 이런 배리어도 서로 겹치기 시작하고 점점 줄어들게 되면 조금만 전압이 걸어져도 배리어가 로어링 되는 뚝 떨어지는 로어링이 여러분 이미지 폴스 로어링도 금속과 반도체 사이에 거리에 따라 이제 의존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금속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짧아지게 되면 이게 같이 낮아진 효과가 더 크게 되고 그래서 요 배리어가 실질적으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이 펀치 스루인데, 이제 이 배리어가 있는 상태, 약간 있는 상태에서도 보면, 이게 계속 이게 증가하면 점점 이렇게 낮아지겠죠. 이렇게 낮아지다 보면 배리어가 없이 팍 가는 상황이 생기게 되거든요. 펀치 스루. 그 다음에 이제 드레인에 의해서 배리어가 낮아지는 드레인 인듀스드 배리어 로어링이라는
그런 거를 이제 소자해서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특성 때문에 이제 어떻게 얘를 이제 좀 더 좋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이렇게 도핑 프로파일을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하면 또 이렇게 게이트 인슐레이터가 있고 여기 게이트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도핑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는데 n 플러스 n 플러스에서 p를 했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까 브레이크다운 굉장히 날카로우면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 리키지 커런트가 생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럼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요 영역이 n 플러스니까 조금 라이틀리 도핑되어 있는 요 1단계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서 한 단계 이렇게 n 플러스긴 한데 여기가 라이틀리 도핑된 겁니다. 도핑되어서 일종의 버퍼처럼 한 단계 일렉트릭 필드가 날카롭지 않고 급격한 정션이 아니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도핑 레벨을 만들어주는 결국 이제 우리가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을 그래서 도핑을 할 때 로컬하게 도핑을 바꿔줄 수 있으니까 좀 헤빌리 도핑하고 덜 도핑하고 덜 헤빌리 도핑하고 헤빌리 도핑하게 되면 이 단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의 단점은 여기 이제 채널이 이렇게 있을 때 채널을 지나가는 요 시리즈 저항으로 연결이 되어서 여기 R, D, RS라는 걸 여러분 지난 등가 모델에서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RS, RD가 커지면 RS가 커져버리면 그때 이제 트랜스 컨덕턴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유도를 했었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그 갑작스런 브레이크다운 이런 부분들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lightly doped drain transistor라 그래서 이제 드레인 쪽하고 소스 쪽에 각각 중간 영역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또 다른 노력은 이제 여기에 도핑 방금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 표현했는데 이 그 깊이 방향으로 그 깊이방 도핑도 이걸 이제 레터럴 방향으로 디자인에 따라서 이제 공간적으로 스페이스에 따라서 이제 그 도핑 농도를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깊이에 대해서도 뎁스에 의해서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뎁스는 이제 도핑을 할 때 보면 이게 도핑을 세게 하게 되면 깊이 들어가겠죠, 그죠? 도핑을 약하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얘는 이온이기 때문에 가속 전압을 조정을 하면 깊이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얇게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위치를 쫙 박아서 그 원하는 위치에 딱 가서 강한 전압을 걸어주면 깊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약한 전압을 걸어주면 약하게 들어가는 거고. 자, 그래서 해보면 깊이 방향으로 이렇게 표면만 살짝 도핑하는 거를 우리가 델타 도핑이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델타 알죠? 그죠? 델타 도핑을 그러고 깊이 들어가서 어떤 특정한 깊이까지 하는 스텝 도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의 472페이지에 그림 11.29 피겨에 11.29에 나온 식의 도핑 프로파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메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메탈 쪽에 이렇게 도핑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미컨덕터 쪽에 이제 이렇게 그 두께 얇게 한 경우를 델타 도핑이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차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스텝 도핑을 이렇게까지 해서 도핑해서 이거를 어, 굉장히 이것도 이제 깊이 방향으로 날카로운 거하고 좀 무딘 거하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차지 농도에 따라서 이제 농도를 바꿔주면 결국 뭐가 바뀌게 되면 스레솔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V 스레솔드를 도핑한 양에 따라서 깊이 방향을 하게 되면 전체 이 게이트에 의해서 켰다 껐다 할 때 양이 많으면 얘를 좀 더 많이 걸어줘야 되는 거고 양이 적으면 좀 적게 걸어줘도 되는 거거든요. 이 반대편에 얼마나 도펀트를 넣느냐에 따라서 내가 트랜지스터에 켰다 껐다 하는 전압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핑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게 이제 도핑에 관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그 요게 이제 VT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혹은 이 소재 자체가 줄어들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좀 벗어나는 그게 이제 반도체에서 필요한 현재 연구이고 삼성에서 작아지면서 양자 효과도 나타나고 여러분 양자 효과 기본적인 배운 겁니다. 그 양자 효과학적인 그런 요소 특성하고 그리고 이제 이 도펀트에 의해서 디플리션 레이어가 굉장히 이 작아질 때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 스페이스 차지, 스페이스 차지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거죠.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 내용이 좀 많이 어려운 편이긴 하죠, 그죠? 그래서, 설명을 조금, 들으면서,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좀 많이 해보고, 왜 그런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많이 어렵던가요? 솔직한 얘기 하는 짧게 써주겠습니까? 제가 지금 약간 정리한 게 도움이 되나요? 예, 양이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이고 처음 진도표가 굉장히 진도가 많이 설정돼 있어서 저도 좀 당황은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전체 세 반인가요? 세 반의 진도는 같이 맞춰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맞춰주고 있는데 어떤 내용적으로는 이해가 좀 조금은 됩니까, 여러분? 예, 많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예. 그러면 그 오늘 했던 내용이 474쪽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조금 다음 시간에 조금 제가 요 모스펫에서 약간 얘기를 하고 BJ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얘기하면 조금 정리를 하고 그 이제 BJ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할까요? 그 질문 토론방에 요즘 질문이 많이 없던데 그 토론방에 질문을 좀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퀴즈 문제도 빨리 한꺼번에 요번 주에 다 내줄 테니까 퀴즈 문제도 꼭 짧게라도 풀어보기 바랍니다.